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라이브 했는데 그래도 오늘 2차전지 좀 물어보신 분들이 조금 나으시더라고요. 그 지난주랑 오늘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2차전지가 급등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주일 좀 잘 참으셨고, 다만 이제 이럴 때 뭐 말씀드린 대로 대응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계속 오르겠지 이거보다도 적절하게 또 줄일 건 줄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상황 하고요. 그 다음에 LG화학과 오늘 석유화학이 난리가 났죠. 오늘 오랜만에. 뭐 이 정도 가지고 난리는 아닌데, 그 내용하고 또 한국의 변압기 관련된 걸 JP모건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SS 글로벌 관련해서 뭐 중국과 한국 얘기 있어요. JP모건. 그다음 북미 탐방기 원전 얘기랑 현대건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29년까지 봐야 됩니다. 또 미래에셋의 한종목 연구원님은 과학의 특이점이었다. 전쟁이 끝나도 쇼핑 계속된다. 다올투자의 최강식 연구원님. 그 다음에 삼성전기, 대한항공, 셀트리온, SK바이오팜, ENF 테크놀로지, ST팜, 넥센타이어, 쌈지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휴비츠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한택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은 그 코카콜라가 다우지수를 사상 최고치를 이끌었는데 나스닥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떨어졌고, 달러는 좀 올랐습니다. 환율이 좀 걱정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특징은 일단 뚜렷한 이슈는 사실 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기술주들이 좀 하락한 가운데 그 3M하고 코카콜라가 실적이 좋은, 이게 다우에다 편입된 기업들이고요. 오늘 주인공은 사실은 GM입니다. GM이 급등했고 14%, 금값이 급락했어요. 근데 많이 올라서 좀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의 주요 기업들 코카콜라, 3M 호실적의 급등, 구경제 관련 기업들 중에 또 하나가 GM인데, GM도 오늘 뭐 놀라운 실적을 냈고, 그 다음에 지역은행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이, 구경제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 내고 있다. 연말에 큰 랠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또 분석도 있고, 다만 알파벳과 브로드컴 좀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 GM 실적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되는데 실적이 더 좋다고?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의아한 반응들도 있는데, 일단은 관세 충격이 다 대비를 해놨대요. 그래서 관세 35%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26년이 낮다는 발언 고무적이다. 그리고 추정치가 상당폭 상향 조정될 것 같다. CT에서는 이렇게 큰 배인 GM이 빠르게 변하기는 어려운데 배를 잘 돌리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현대차에도 좀 긍정적이겠죠. 다만 전기차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애플은 연달아 좀 올라서 사상 최고가 또 넘겼고요. 아마존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오류 생겨서 막 퍼플렉시티 같은데 어제 막 접속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업 전반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좀 내용 나오면서 급등했고, GM 급등, 테슬라는 이제 실적 발표 해봐야 되겠죠. 오늘 앞두고 좀 빠졌고,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다 빠졌습니다. 오클로 같은 원전주도 좀 최근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급락. 코카콜라 호실적 냈고요. 미국의 그 비욘드 미트라고 식물성 대체육 만드는 기업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오늘 하루에 146% 밈 주식으로 지금 딱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밈 주식 ETF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퍼스는 이제 히토류 관련주인데 여기도 이제 최근에 너무 올랐다. 이런 좀 분석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화학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LG화학하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막 급등했잖아요. 이유가 첫 번째 이제 LG화학이 영국의 행동주의 펀드가 있거든요. 펠리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좀 주요 주주예요. 근데 뭐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핵심은 야, LG화학 너무 싼 거 아니냐. 너네 주가 관리 좀 해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LG화학 지금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된 거 냅둘 거냐. 주주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LG화학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SK도 올라가고 일부 기업들 주가 좀 올라갔죠. 행동주의 펀드가 옛날에 건드렸던 기업들이에요. 한 번씩 주주 서한 보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을 80% 갖고 있잖아요. 지금 LG엔솔 지분 가치만 해도 80조인데 지금 시총이 27조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주주 서한을 보낸 거예요.
똑바로 해라. 예.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뭐 오늘 다 올랐는데 일단 상승 배경은 유가가 최근에 떨어졌죠.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유럽 구조조정 하고 있죠. 거기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떨어지고 인도도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쓰니까 싸게 구매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불리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겠냐. 이제 비싼 원유 써야죠. 러시아 거 못 쓰면. 거기다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이 반발 매수까지 겹치면서 정말 오랜만에 화학주가 웃었는데 일시적이 아니라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고, 전력기기는 여기 엄브렐라 리서치에서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 JP모건 자료고요. 최근에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은 엄청 올랐죠. 예, PER 25배지만 실적 좋으니까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국 내 연간 태양광 풍력 설비 증설은 4년간 이렇게 트럼프가 규제하는데도 계속 증설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규제 때문에 조금 물론 뭐 약간 우리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 내 연간 태양광 풍력 설비 증설, 특히 태양광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21년에서 24년 평균 40기가와트 설치했는데 이거보다 앞으로 4, 5년이 60기가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재생을 나쁘게 볼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요즘에 OCI 홀딩스 올라가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 뭐 하나솔루션에도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국내의 전력 인프라 노후화되고 송전막 병목 생기고 AI 데이터 센터 ESS까지 붙으니까 구조적 성장 가능하다. 여전히 미국 전력 설비 공급망은 제한적이다.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증가. 어디서 많이 본 사이클이죠. 반도체도 지금 똑같죠. 그래서 핵심 성장 동력은 첫 번째가 재생에너지를, 요거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저거 보조금도 안 주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럴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LX 일렉트릭은 3분기 ESS, LX 일렉트릭은 ESS 사업도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전력 변환 시스템 만들어서 제공해요. 실제 수혜주죠. 그래서 3분기 ESS 신규 수주가 급증했다. 삼성과 LG엔솔. 요새 서진 시스템이 주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서진은 ESS를 만들어서 삼성과 아마 SK 이노베이션 같은데 아마 공급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 이제 LS 일렉트릭의 요 내용을 보면 삼성과 LG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도 있고 GIS 이제 변압기를 차단하는 거죠. 이 부분도 고마진이 유지된다. 그리고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특화된 회사는 LS 일렉트릭이에요. 수준을 많이 받았고 XAI 여기에 산일전기도 들어가겠죠. 거기에 또 HVDC나 송전인프라, 우리나라는 이제 고전압 직류선적 요거 하는 회사가 이거 만드는 케이블 만드는 회사 LS전선과 대한전선이지만 거기 관련된 또 변압기도 하는 회사가 LS 일렉트릭, 또 효성중공업이 있는 거죠. 신규 공장을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HVDC 공장 건설 줄이고 글로벌 리드 타임 그러니까 지금 주문 들어가서 배송하는데 5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급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요 기업별로 효성중공업 미국 변압기 공장 안정적으로 좀 생산 확대 검토 중이고 2030년까지 발전소 수주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 유럽이고 LS 일렉트릭은 데이터 센터 쪽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3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200억 이상 감소할 걸로 좀 추정을 하고 관세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ESS 좋게 보고 있고요. 산일전기는 재생에너지용 변압기를 많이 해요. ESS 들어가는. 거기에 좀 약간 특화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고객사가 한정적이고 진입장벽이 진짜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유럽이 송전망 늘려야 되고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전환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계속 전력계획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ESS 요것도 글로벌 ESS,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선 ESS가 좋아요. ESS 9월달 전 세계 출하량이 105% 증가했대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3분기 글로벌 생산도 64% 증가. 지역별로 역시 중국이 1위죠. 비중국은 좀 썩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아직은 싹쓸이 하고 있어요. 중국 업체 글로벌 점유율이 무려 97. 근데 저게 영원히 이어지면 우리나라 ESS는 기대할 게 없잖아요. 하나도. 근데 이제는 저게 떨어지겠죠. 왜? 미국은 중국 거 안 쓰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이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이제
이 규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국에서도 여전히 중국산을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요게 핵심이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ESS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ESS 관련 산업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탑픽은 CATL로 적어줬지만 우리가 뭐 CATL 할 건 아니고 LG엔솔 적혀 있고, 그죠? 삼성 SDI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서 달라진 점은 기존보다 이제 올해랑 내년에 ESS 이쪽 배터리 쪽을 고성장할 걸로 좀 전망을 바꿨고요. 미국 수요도 예, 괜찮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저기 중국 규제하니까 우리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업체들이 중국 거 여전히 쓴대요. 예, 요건 좀 약간 부담스럽죠. 근데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ESS 배터리 수출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 그래 우리는 안 써 너네 거 이제 규제할 거야. 근데 기업들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관세 때리고 이래도 중국계 좀 싸거든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LG엔솔의 손을 잡았어요. 6조짜리 수주 줬죠. 그러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중국을 이제 제끼는 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ESS 시장 계속 좋게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넘어갈게요. 일단 건설 쪽은 이게 원전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홀텍 팰리세이즈라는 곳에 이제 탐방을 갔다 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홀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원전 재가동하는 지역이는 올해 아마 말에 재가동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홀텍이 미국의 이 부지에다가 SMR도 같이 착공을 합니다. 이걸 해주는 회사가 현대건설이에요. 그래서 원전을 일단 재가동하는데 미시건주의 전력 공급 안정, 고용 창출, 미국 원전 사상 최초의 폐쇄 원전 재가동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좀 의미가 있는 거죠. 홀텍에게 있어서는 이게 SMR로 가야 되는데 SMR은 2030년은 대야 상용화가 가능해요. 좀 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원전 재가동 통해서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홀텍은 기술과 제조 역량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미 원전 부지 갖고 있고 부족한 원전 건설 역량 현대건설이 채워주면 되고, 홀텍은 전 세계 9개 법인과 4개의 제작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 설계, 재료, 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100건이 넘는 특허 보유하고 있고요. 단순 조립 업체가 아니에요. 근데 현대건설이 이런 걸 이제 만들어줘요. 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전 세계 어느 건설사보다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하죠. 부지 확보도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좀 양사가 잘 협력해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홀텍의 제조 설비예요. 원전 부지 갖고 있고 현대건설은 최근 10년 내 원전 건설 최다 시공 실적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경쟁력이 있고 글로벌 23기 중 유일하게 한국은 원타임 위드인 버짓, 예산 내에서 날짜를 정확히 지켜서 건설해 주는 거. 이거 엄청난 강점이죠. 방산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 이제 원전 재가동 정부가 지지해주고 있고 미국 지역사회도 지지한다. 그래서 현대건설 목표 주가 93,000. 근데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현대건설이 지금 왜냐면 실적이 3, 4분기 안 좋나 봐요. 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부실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라서 조금 주가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제외하고 원전주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실적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거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원전에서 뭔가 또 새로운 수주가 나온다면 주가가 빠르게 돌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각은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 좀 실적 부담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 반도체 쪽은 요즘에 보고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삼성에서 썼던 이 반도체 내용은 뭐냐면, 야 이제 시작인데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뭐 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하이퍼스케일러,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지출 계속 늘리고 있고, 그 구글의 이게 토큰량이래요. 이게 AI 처리하는 요게 24년 4월에 9.7조 개, 올해 5월에 480조, 현재 1,300개조, 1,300조 개 맞나요? 예,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말고 뭐 코어이브나 이런 회사들도 지금 막 투자합니다. 거기다 국가가 투자하는 소버린 AI,
오픈 AI 한 달 사이 26기가와트 우리 투자하겠습니다. 계산해봤더니 HBM 몇 개 필요하냐? 412억 기가바이트. 4로 나누면 연간 103억. 103억 기가바이트면 이 한 회사가 필요로 하는 HBM 요구량이 31%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진짜. 그리고 오픈 AI만 있는 거 아니죠. 많은 업체들이 원하고 있고. 거기다 HBM 그럼 저렇게 해야 되니까 범용 디램은 생산을 못하고 공급은 심각하게 부족하고 삼성 평택 네 번째 공장하고 SK하이닉스 M15X 청주 공장이 거의 이제 공사 끝나요. 근데 여기가 증설되면 그래도 공급 느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여기 다 HBM용이에요. 저기 범용이 줄 여력이 없어요. AI 수요는 29년까지 늘어나고. 예. 그러면 이거 증설 없이 수요 감당을 하겠느냐?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증설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이 이제 시작이에요. 막 사이클 시작됐고 주가는 먼저 올랐지만 여기에 너무 많이 올라서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AI 투자가 연일 늘어나면 수요 전망도 계속 세워서 그러니까 어디가 고점인지 우리는 안 몰라요. 저도 몰라요. 가봐야 돼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APR이 막 3배, 4배, 5배 갈 때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다 뛰어넘는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면서 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대미문의 상황이라 도대체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까지 실적 좋을지 투자는 언제 할지 막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아직 낸드 투자는 언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들 주가 올라서 좀 비싸 보이지만 과거랑 달리 이번 사이클은 다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밸류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P4 증설 수혜는 올해 하반기 나타날 거고 하이닉스도 본격적으로 여기 그 수주받는 기업들도 일부 있어요. 뭐 테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수주를 받았었고 이들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어쨌든 P5 27년 준공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받아야 되고 거래될 구간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 중에 탑픽은 원익 IPS를 꼽아주셨습니다. 원익은 전통 삼성전자 증설 수혜주고 파운드리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유진테크는 D램 노출도가 정말 높아요. 90%. 그리고 글로벌 3사 모두가 고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스는 원래 낸드 쪽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 D램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이제 장비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테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의 특이점이 왔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하고 있죠. 이 와중에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는 동안 AI 능력은 말 그대로 완전한 비대칭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AI의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국가들도. 예. 여기서 뒤처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투자해서 우리 얼마 벌 겁니다. 이런 수익률을 계산하자. ROI.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분석은. 그냥 하는 거죠. 막. 근데 닷컴 버블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지금은 단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는 미수익 스타트업이 주체가 많았는데 지금은 초대형 수익 기업,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주체죠. 그리고 이익 많이 내고 있고 이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번 돈으로 자금 조달하고 그 다음에 제품, 플랫폼, 클라우드에서 강한 락인 효과 갖고 있죠. 잠금 효과. 그래서 함부로 어디 도망을 못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옛날에 컴자 붙으면 막 주가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규모 현금 창출, AI 워크로드 실수요. 근데 버블이 터질 때 옛날에 이제 2000년도에 IT 버블 때는 금리가 급등하고 유증이 막 실패하면서 무너졌는데 지금의 가장 큰 우려 요인은 전력이 부족한 거죠. 예, 전력 부족하면 어떡할까?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인 거죠. 이제 그것만 아니라면 쉽게 버블이 아직은 올 가능성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돈들이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의 지난 12개월 여기 보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세요. 엄청나죠. 4,933억 달. 이거 한 600조 되는 돈이잖아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이 경쟁에서 지느니 차라리 파산하겠다, 투자하겠다. AI 버블 충분히 가능하다. 메타의 저커버그. 수백억 달러 내가 잘못 쓸 수도 있다. 그래도 타이밍 놓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냥 써야 된다. 실존적 위기의식에 무게를 간과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빅테크가 유리한 게 인간이 평생에 걸쳐 탐색할 가설의 양을 고지능 AI는 몇 분 만에 생성하고 검증할 수 있죠. 문제 해결의 속도와 규모에 의해서 인간은 상대가 당연히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하기에 제일 유리한 기업들이 빅테크죠. 그리고 개인들의 역량도 중요하대요. 우리가 AI는 이제 인류가 쌓은 모든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패턴을 찾고 있는데 과거 위대한 발견의 상당수는 과학자의 우연인 경우가 많았어요. 예. 막 유레카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류인력 법칙도 뭐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그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예, 발견했다고 하는데 근데 AI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패턴을 다 찾고 아이디어 연결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식의 연금술이 빈번하게 발생할 거면 과학적 발견은 행운의 영역이 아니라 공학의 영역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우연히는 없어요. 예. AI를 활용하는 거랑 안 하는 거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AI를 활용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주식 투자만의 관점이 아니고 특히 지금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이렇게 사회 초년생분들 또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 채널 좀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되게 좀 이게 좋은 메시지 같아요. AI 그냥 무조건 써야 돼요. 지금 뭐 거기 챗 GPT한테 뭐 29,000원인가요? 그죠? 우리나라 29,000원 정도 얼마죠? 30달러 정도 하죠.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절대 아까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써야 돼요.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거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엄청 벌어질 수밖에. 예, 그러니까 AI를 내가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예, 질문도 주고 이게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뭐 전쟁 끝나도 쇼핑 계속된다. 맞는 얘기죠. 뭐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러우 전쟁 끝나도 재무장 계속된다. 이유가 계속 그거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휴전 얘기 나오니까 방위산업 업종 주가 빠졌지만 전쟁 끝난다고 이게 바뀔까요? 자주 국방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결국 국력은 자주 국방이 있어요. 무기를 남한테 의존도 할 수도 있죠. 뭐 우리도 지금 뭐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이제 유럽에도 나토에 이제 미군이 있고 근데 자꾸 막 이게 그 특히 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나 우리 안 도와줄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포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무기 구매해야죠. 예. 그래서 2, 3년 안에 나토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지상방산 전력을 복구하고 3, 4년의 지역적 발트에 5, 8년 내에는 더 큰 전쟁을 수행할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언제든지 또 침공할 수 있대요. 유럽을. 그러니까 재무장해야 되는 거죠. 나토는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나가버리고 있죠. 야, 니들 알아서 해. 그래서 지금 방위비를 2% 너네 쓰지 5%까지 늘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고 독일도 헌법을 바꿨고 이제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 2030년에 1조 달러의 국방비, 무슨 AI도 아니지만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죠. EU는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죠. 21년에 EDF를 출범시켰고 처음으로 탄약 생산 지원법, 방위산업 강화법을 통해서 재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백서도 발간을 했고요. 예. EU 내에서 공동조달 확대하자. EU에 이제 요 유럽 영내에 뭐 이제 군수 공장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거기에 이제 거기서 생산된 거 위주로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모델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K방산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백서에서 담은 내용은 방공, 미사일, 포병, 탄약 유도탄, 드론 및 대응, 군사 기동성, 인공지능, 양자, 사이버, 전자전, 전략적 지원 및 기반시설 보호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K방산의 무기체계에서 천궁2, LSAM, K9 자주포, 155mm탄, 천무와 유도탄, 레드백 등의 장갑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또 ISS가 제시하는 분석에서는 전투기, 해군력, 지대공격기, 주력 전차도 눈에 띈다고 합니다. K2 전차 너무 뭐 중요하죠, 사실. K9은 10개국이 수출됐는데 이 중에 5개국이 이쪽 그 유럽 쪽이죠. 예.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러시아에 근접한 나라 5개가 K9을 갖고 있고, K9이 진짜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그거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게 수백 개가 그냥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포예요, 공포. 러시아 쉽게 못 들어옵니다. 예. 거기다 K2 전차까지 깔아버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죠, 사실. 러시아 쉽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미군의 공백이 이제 느껴지니까 뭐 자주포, 장갑차, 주력 전차 이런 거 레드백 K2 수에 기대되고, 또 탄약이 공급 부족하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5mm 장약 공장이 한국과 미국 다음 유럽에도 건설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이 탄약하면 풍산이죠. 여기에 안 써 있지만 풍산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있고, 백서에서 짚은 7대 핵심 영역에서 방공 미사일의 천궁2, LSAM, 포병체계 K9, 탄약 및 미사일에서 155mm 탄, 천무 및 유도탄이 떠오른다. 이런 내용이고, 노르웨이의 K2 질주, 슬로바키아의 전차 스펙에 대한 무지와 가대 기대 등이 있었고, 대다수 결과 발표 확정도 시장의 섣부른 기대보다는 좀 늦어왔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 예.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요가 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1, 2년 사이에 최강시 연구원님은 폴란드에 버금가는 대규모 계약을 기대한대요. 그래서 EU가 필요로 한 무기 측에서 역시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수혜인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아는데 비싸서 못 사죠. 너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대안은 약간 풍산 같은 거죠. 그죠? 못 오른 거죠. 근데 풍산은 이제 구리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주가 좀 부진한데, 어쨌든 탑픽은 여기를 좀 꼽아 주셨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숨겨놓은 방산주는 좀 풍산 같은 기업들이 또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분석은 이제 삼성전기 오늘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삼성전기 실적 뭐 괜찮아요. MLCC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 24만원. 다만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방향은 내년까지도 좋아요. 삼성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마시고 조정 나오면 또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꾸준히 중장기 대응 필요하고, 대한항공은 아쉽게도 실적이 안 좋았어요. 미주 노선이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여기 미주 노선이 좀 역신장한 이유가 여행 수요가 일단 좀 꺾였던 게 트럼프가 아주 비자 관련해서 강하게 나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여행 수요가 좀 꺾여버린 거죠. 4분기에도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26년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대한항공의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아시아나 인수 효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황 때문에 경쟁사들이 국적 항공사 자리로 올라올 사다리가 쓰러졌는데, 공정위 규제로 오히려 다른 LCC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저비용 항공사가. 그래서 대한항공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결국에 아시아나랑 합병할 거고요. 네, 미주 노선 부진한 것도 일시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는 추석 성수기 반영되니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셀트리온 실적 여전히 참 조금 답답했던 게 기대치를 좀 하에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래도 매출은 많이 늘었고, 신제품은 재고 소진, 생산 구조 개선, 믹스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원가율을 좀 떨어뜨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부분은 높은 점 줘야 돼요. 이제는 구조적으로 원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합병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신약 진펜트라도 기대는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매출액이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지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공장 인수한 건 호재죠. 네. 그래서 뭔가 2% 지금 부족해요. 뭔가 좀 이 실적이 딱 점프해주는,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 다만 주가 하방은 단단한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은 이번 실적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여기에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정말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작 빈도 감소, 요 데이터도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세노바메이트, 요 엑스코플의 성분인데 전신 발작용으로 임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또 좋은 효능을 냈죠. 이 9월 달에 나온 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때 공시에서. 그리고 FDA 적응증 추가 허가 신청 예정이며 12월 미국 내전증 학회에서 세부 데이터도 나온다고 합니다. 검증된 회사입니다. 숫자 좋고 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 실적 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이미 반영됐다는 이제 논리로 뭐 긍정적인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리브영 판매 순위 상승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본이 성장을 제일 많이 했죠. 예, 그다음 북미, 러시아. 단일 아이템의 의존도가 좀 낮다. 이런 좀 내용이고 목표 주가는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뭐 주가에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주가 자체 그게 악재는 아니고 오늘 그래서 좀 올랐잖아요. 아까 보니까 좀 올랐더라고요. 단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자,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D램 노출도가 높은 소재 기업. 소재 기업들은 대부분 낸드 노출도가 높은데 이 기업은 D램 노출도가 낮고 주가도 쌉니다. 예, 주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싸고 D램 노출도가 높고 HBM 소재도 판매하고요. 예. 그리고 고선택 낸드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만 좀 제거하는 그 인산 시가계획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는 이익률을 좀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은 더 좋을 걸로 좀 전망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PER 10배 이하로 저평가고 ST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즈 치료제 그거 이제 임상 발표 앞두고 급등했다가 막상 발표하니까 급나가고 좀 단기 매매가 있었던 것 같고 내용은 좋아요. 여전히 이번 데이터 좋았죠. 그리고 실적 좋고 올리고 매출액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내년에도 성장은 좀 이어질 걸 보고 에이즈 치료제는 잘 되면 되게 좋죠. 좋은데 메인은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보다는 실제로 좀 위탁 생산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번에 결과 잘 나왔고요. 내년에 일단 2차 결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치 물량 좀 나온 게 있어 조금 이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고 넥센타이어는 이제 그 요새 이 관세 어떻게 보면 피해주죠. 근데 이제 관세 협상이 잘 되면 관세율 지금 25%인데 이게 영업이익률 3% 떨어뜨린대요. 근데 관세율이 15%로 하락하면 영업이익은 20%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 인하에 따른 수혜로 좀 부각될 수 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게 된다면 넥센 타이어도 좋지 않겠냐. PBR 0.3배로 좀 저평가고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추정치를 사용 조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 3분기 실적은 적자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좀 주가 부진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흐름을 좀 보고 있고 사랑의 좀 핫쇼핑 영화가 좀 흥행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흥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3분기에는 저게 이제 발목을 잡아요. 저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굿즈 라인업이 4분기에 데뷔 중에 있고 예. 오버행 이제 전환사치 물량이 좀 150억 정도 소화는 했고 90억은 회사 콜옵션 보유하는데 이 오버행 물량 부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티니핑 브랜드의 가치는 명확하지만 3분기 부진한 좀 부분이 있어서 예. 조금 주가 좀 부진한데 이럴 때가 좀 기회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확실히 돌립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드디어 할 것 같고 3분기에 견우와 선녀 첫사랑 위해서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할 거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 하츠코이 도구즈는 제작비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기여도 낮은데 일본 현지에서 제작했대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 견우와 선녀, 포크네시프 등 선판매를 통한 효율성 개선과 상반기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한 이제 벌들에게 물려봐. 이 자산 상각비 이런 게 다 끝났어요. 예. 그 비용도 줄고 그래서 네, 또 수목 드라마는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죠. 예. 그러니까 좋아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렸고 뭐 주가 최근에 부진했지만 좀 기대감을 가지고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휴비츠는 이제 안경점 가면 이거 시력 검사해주는 그런 이제 약간 안 광학 장비 만들고 근데 이제 구강 스캐너도 만들어요.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판매를 할 걸로 좀 보여주고 입안의 치아미 잇몸을 소형 카메라로 촬영해서 디지털 모델로 변하는데 과거에는 인상제를 통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와 습도의 영향도 있고 구토 유발도 가능해서 좀 불쾌했죠. 근데 구강 스캐너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글로벌 최대 경쟁력 갖고 있으면 시야각 좋죠. 그 다음에 디지털 덴티스트를 풀 라인업 확보했죠. 기존의 밀링 머신을 또 23년도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후발 주자인 점을 감안해서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고요. OCT 망막단층 촬영. 그러니까 여기 안과 가면 이런 망막단층 촬영을 하거든요. 예, 그걸 OCT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 저 OCT랑 구강 스캐너를 결합해버린 거예요. 되게 좀 독특하죠. 예. 그래서 OCT 구강 스캐너 통해서 임플란트 보철 등 치료와 동시에 환자의 치안의 질환 및 잇몸 내 신경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시간도 단축해주고 환자에게 다수의 치료를 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거다라는 내용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질환에 대해서 CT나 MRI도 별도 촬영 안 해도 이 OCT 구강 스캐너를 활용하면 이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존의 구강 스캐너에 망막 단층 촬영기를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잘 흥행만 한다면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내지 않겠냐, 이게 보고 있습니다. 휴배추도 주가는 좀 최근에 바닥권까지는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고서도 다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공시인데 SK바이오팜이 1000억 이상의 공시를 했고, SK라이프사이언스가 미국의 유통자회사예요. 항상 여기다 합니다. 그래서 엑스코플이 만들어서 이제 성공했죠. 2019년에. 세노모바이트도 이제 5월에, 다음에 5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지금 매출도 잘 되고 있고 순항하고 있어요. 이런 공시도 잘 나오고 있고. 엑스코프리는 100% 미국 자회사 라이프사이언스 통해 직접 유통하고 있고, 뇌전증 진료 신경과 전문의 수가 약 1만 명이래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의사 수가 좀 적은 편인가 봐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영업 인력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엑스코프리 매출은 2분기에 급증했고 3분기도 급증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 건수가 이렇게 늘고 있어요. 실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고 있고, 기존의 뇌전증 치료제가 들지 않는 환자, 여기도 이제 그 좀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듣지 않는 환자라 하더라도 이걸 이제 투여했을 때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뇌전증 의약품 시장 경쟁 상황은 수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뭐 라이리카, 온피, 사브리 이런 브랜드 시장 매출 1위 이제 회사가 뭐 이렇게 이 기존에 이제 내놨던 그 신약들 있잖아요. 요게 특허가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급감했고, 경쟁사 브리비액트가 좀 남았는데 여기 내년에 끝나요. 그럼 이제 독주하겠죠. 그 다음에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생산 거점도 마련했고, 관세 리스크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놀라운 실적을 좀 낼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처방 건수도 좋고, SK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숫자로 한번 볼 필요 있고, 한택은 열교환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도 한번 이 열교환기 후성의 자회사입니다. 베첼 에너지, S&T 에너지랑 약간 경쟁하고요. 열 교환기는 간단히 말해 뜨거운 곳에 열을 차가운 곳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서로 바꿔주는 거죠. 섞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고, 한택이 수주한 산업용 열 교환기는 훨씬 크고 정교하지만 기본 원리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교환기는 북미 플랜트 핵심 공정에서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열을 빼주고 차가운 열을 넣어주는 거죠. 서로 섞이면 또 안 되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났고, 와, 진짜 시장 뜨겁죠? 3,880. 이게 진짜 4,000 가겠는데요. 와, 오늘 아침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뭐 빠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까 오늘은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와, 이거 보세요. 개인과 기관이 다 올려 그랬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일단 섹터는, 오늘 일단 외국인들 주식 좀 많이 좀 팔았지만, 기관이 이끌었고, 오늘의 주인공 석유화학. 얼마만이니까. 요새 근데 석유화학도 괜찮다는 보고서 몇 개 보여드렸죠. 그 중에 대표주자 SK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이 기업들이 올랐고, 그 밑에 이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이 따라가고, 거기다 이제 정유주도 좋고요, 요새.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좋습니다. 요즘 에코프로, 자이글, LG엔솔 다 급등했고, 해운주도 오랜만에 좀 반등해줬고요. 그러니까 다 지금 못 오르는 섹터들이요. 다 올라가고 있어요. 편의점도 그동안 얼마나 못 올랐습니까? 조선주는 그래도 주도주인데 오늘 하나오션이 급등해버렸고, 타이어는 오늘 강하진 않았지만 넥센 타이어 좀 올랐고, 한국 타이어랑
코오롱 인도가 특히 강했고 폐배터리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철강주는 세아베스텔 지주가 오랜만에 좀 급반등했고요. 강관 업체들도 좀 좋았습니다. 이게 부진한 섹터는 거의 다 올랐네요. 화학섬유, 2차전지 소재, 덕산테코피아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세점도 오늘 올랐고요. 지주사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게임주도 그동안 좀 못 갔는데 오늘 조금이지만 좀 올라왔고, 백화점, 그다음에 초전도체, 조선기자재, 풍력, 전력설비, 그리고 건설대표주. 오늘은 건설대표주가 오른 것까지는 아닌데 좀 버텨줬고요. 아침에 좀 빠지다가 비료주, 의료 AI, 요소수, 원전, 예, 다 좀 고르게 반등했고, 방산도 좋았어요. 오늘 현대 로템의 주가가 그냥 급등해 버렸습니다. 반면 오늘 이제 뉴로모 반도체는 좀 빠졌어요. 반도체 좀 빠지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카카오 좀 빠졌고, 연료전지 좀 빠졌고, 여행업종도 일부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엔 거의 다 빠졌는데 오늘 또 로봇주는 다 쉬었어요. 대부분 좀 빠졌는데 뒷심을 발휘해가지고 낙폭을 많이 줄였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후장 분위기가 훨씬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총 상위 기업들은 거의 다 올랐는데 특히 오늘 LG와 현대로템, 하나오션, S-오일, 이스페타, 두산, 한국조선해양, 한화 이런 지주사나 LG, SK, 현대, 그다음에 LG엔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카카오, 고려아연증권, 삼성전기, LG이노텍, 미래에셋, 그러니까 증권사나 뭐 이렇게 아이폰 관련주나 IT 부품이나 이런 쪽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일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차전지 날입니다. 에코프로, G2G바이오, SNS텍, 엔캠, 또 오늘 원희가 BPS, PNT도 좀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에코프로가 워낙 좀 그동안 부진했는데 모처럼 만에 좀 웃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반면에 오늘 사면 로봇주는 안 좋았어요. 사면 비만치료제, HLB 펩트론, 하나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반도체 소보장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거래대금 상위 쪽 보시면 뭐 코스닥은 그렇게, 코스피는 그렇게, 코스닥은 그렇게 거래대금 상위가 눈에 띄진 않는데, 일단 뭐 삼용 엠텍 좋았고요. 사이버원, S2W, 이런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자이글도 좀 많이 올라갔고요. 우리산업, GNC 에너지도 오늘 다시 4% 가까이 올랐습니다. 태용은 좀 빠졌네요. 이슈는 크진 않은데.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은 오늘 LG화학, DI, 동양, 뭐 하나오션, 흥하에온, S-오일, 두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미포조선. 반면 한전기술, 원전주 좀 쉬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조금 쉬어갖고, 삼양식품 좀 쉬고 있고,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만 좀 쉬었고, 대부분은 좋은 모습을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이제 3,900. 근데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다가 돌려버리고 있어요. 순환매로.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잘 좀 순환해서 못 오른 기업들도 한번 싹 그냥 다 좀 골고루 반등하는 그런 장세에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